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 이야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다양한 종목 짚어보고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 샵 4989번을 이용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메시지로 상담 보내주실 때는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는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하단과 같이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립니다. 상단 쪽에 보시면 라이브 채널 함께 열려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변동 상황부터 잠시 짚어봅니다. 자, 코스피가 1930선이 살짝 이탈이 되네요. 1927.37입니다. 낙폭이 소폭 더 증가가 되긴 했는데 그렇다고 급락세로 전환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해보면 코스피도 1935 오늘 고점이고요. 저점은 1924입니다. 위아래로 11포인트밖에 진폭이 없는 상황이고 일단 뭐 저점 부근까지 다시 내려오긴 했는데 더 많이 확 빼서 뭐 지수가 내려온다거나 급락한다거나 그런 모습들은 아직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1,473억 원, 그리고 기관 외국인 파는데 외국인 매도 물량 좀 늘어났고요. 기관의 매도 물량 가운데서는 연기금이 주로 사고 나머지 주체들은 모두 팝니다. 연기금은 914억 원대까지 매수 물량을 늘려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591입니다. 일단 590선은 계속 사수를 합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셔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580포인트대로 잠시 밀렸다가 다시금 590선 회복하는 모습들 포착이 되는데 수급 주체 만나보면 수급은 양시장 모두 비슷합니다.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 나오는데 여긴 연기금이 안 사네요. 연기금이 오히려 24억 원 매도고 기관도 전 주체가 골고루 매도 포지션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이 장중 고점입니다. 1218원 90전, 장중에 1219원대까지 현재 올라간 적도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상황 달러 관련돼서 위엔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둘러싼 환율 시장 자체도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감 전략 짚어봅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회 권홍섭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흐름 정리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1,000억 원 이상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기금만이 한 900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연기금의 경우에는 패시브 자금의 성격으로 일부 대형주 매수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지수 상승에는 영향이 그렇게 큰 상황이 아니고요.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짙어짐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밑에 하단인 1,900선까지도 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시장은 투자 유예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사이드카 발동한 이후에 이제 3일 연속 상승을 함에 따라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수요일까지 내일까지 상승을 하고 마무리가 되면서 다음 주부터는 다시 또 이제 밑에 하단인 500선, 550선 정도까지는 540선까지는 또 내려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코스닥 시장의 투자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오후가 접어들면서 기관이 소폭 매도를 좀 줄임에 따라서 낙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신규 매수는 절대 코스닥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지금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9일 연속 1조 5천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리세션, 그러니까 침체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12일 날 1% 낙폭을 기록했는데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원인과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레포트들 때문입니다. 일단 IMF와 그리고 메릴 린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리세션에
들어갈 확률이 약 30%까지 늘어났다는 보고서들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제 8월 10일 날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하웨이와의 거래를 끊을 것이라고 발언을 함과 동시에 또한 11일에는 또 홍콩에서 시위대 점거로 공항이 폐쇄되고 항공기 230여 편이 취소되는 등 글로벌적으로 좀 리스크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머징 마켓 자금들이 안전자산인 엔화라든지 금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MSCI에 대한 리밸런싱에 대한 파장도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28일까지 이런 MSCI 편입이 비중이 조절될 텐데 일단 책정된 수준은 7천억 원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그 리밸런싱에 따른 외국인 패시브 자금들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매수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제 투자 전략도 비중 축소 내지는 현금화 투자 전략이 지금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모든 분들께서 최근에는 보수적이고 현금 비중을 좀 늘려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당장 매수 시점은 아니지만 관심 갖고 볼 만한 종목 있다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동사의 경우에 이제 5G 통신 장비와 그리고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전년 지천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7% 성장한 16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이 회사의 경우에는 100% 거의 다 생산을 베트남 현지화를 통해서 인건비를 상당 부분 지금 리스크를 어떻게 보면 축소를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통신 장비 최근 들어 5G와 그리고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4G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업황이 호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발레오와 젠텍스, 보그워너 등 그 해외 글로벌 자동차 부품 회사 향 매출이 계속적으로 QOQ 대비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사업적으로도 5G 쪽으로도 업황이 좋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증가세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 같고요. 19년도 영업이익은 전년비 대비해서 93% 증가한 713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자동차 부품과 그리고 통신 장비 등 여러 부분에서도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가 경쟁력과 그리고 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현재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19년 포워드 기준으로도 지금 PER이 6배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지속적으로 10배까지 예상한다면 가격적인 전략은 목표가 36,000원, 손절가는 2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 짚어보고요. 상담 이어가는 시간 바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 의원님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제 나오셔가지고 조금 약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 장 조심하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뭐 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좀 내려가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예상과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근데 코스닥은 예상과 다르게 조금 덜 밀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코스닥은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현재 좀 수급을 보면은 오늘도 어김없이 풋옵션 쪽에 좀 베팅이 특히 외국인 쪽이 좀 강력하게 쏠려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현물 매수력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약세를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선물 매수력과 콜베팅력이 살짝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잡아 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저녁 글로벌 시장이 하락이 나타난다면 아무래도 내일장 시초는 조금 빠지되 시초 대비 좀 부합적 기조, 오늘같이 한 도직격 정도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장까지는 시장의 상승력이 좀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장이라도 수급이 돌아서면서 다시금 반등력이 나올 수 있다면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다시 또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요. 제 입에서 긍정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포지션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일단 여러분들은 리스크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종목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프렌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한국 프렌지 긍정적인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체 저평가 종목이다 보니까 역시나 강력하게 좀 투매가 나오면서 빠지는 가운데 다시금 또 그 가격을 회복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700원에서 1,550원 사이로 분할 매수하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그 말을 잘 들었다면 지금은 수익 전환 되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시장이 별로 좋지 않으니 물론 지금도 굉장히 저평가 국면이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추가 매수 물량부터 해갖고 절반 일단 현금 확보를 한다. 현금 확보를 했는데 여기서 1,700원 위로 튀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절반 물량은 홀딩해 나가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1,700원 얻어맞고 다시금 또 시장이 하락력으로 밀린다면 다시금 뭐 1,300원 부근 내려왔을 때 또는 1,400원 부근 내려왔을 때 재매수하면서 평단을 한 번 더 끌어내리는 그러한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 프렌지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 물량 회수하시고 일단 관망의 자세 취하시고 상승이 나오면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는 거고 내려가면은 그 절반 회수한 현금력 가지고 1,400원, 그러니까 1,550원 이하에서 다시 재매수하면서 평단을 한 번 더 끌어내려서 하락장에 대응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잡아가신다면 한국 프렌지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오늘 처음 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또 보여드릴게요. 2,093억짜리 순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범현대가이고 현대의 기아차가 망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존속될 기업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2,093억짜리가 현재 시가총액이 516억으로 4분의 1 토막 나 있습니다. 엄청나게 저평가죠. 그래서 현재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더라도 많이 밀리지 않는 그런 주가 위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대로 평단 조율만 잘 하신다면 최근에 시장이 안 좋고 시장이 또 한 번의 급락 장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금 조율을 잘 해 나가신다면 한국 프렌지 중장기적으로 저는 이제 장기 관점은 저는 기간을 정하지 않아요. 장기 관점은. 그래서 그게 뭐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가는 건데 문제는 시장의 하락력이 이어져 봤자 뭐 얼마나 더 나오겠습니까? 길게 이어져야 2020년이에요. 그러면 한국 프렌지가 반등력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건 아무리 늦어도 2021년부터는 반등력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반등력 나왔을 때 자기 순자산 가치만큼 찾아가면 몇 배 올라가는 거예요? 4배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베팅을 한다면 한국 프렌지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 될 수 있고 세종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공업도 자동차 부품 회사고 특히 이제 수소 차체 부품 등을 이제 많이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3,700억짜리가 회사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대로 3분의 1 토막 거의 이제 4분의 1 토막 가까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번 하락력에 4분의 1 토막까지 났었는데 일정 부분 반등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지금은 좀 그 위치보다는 조금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 세종공업도 상당히 덩치가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이고 또 자동차 부품 품질이 상당히 좋아서 현대기아차 품질 5스타 최상위 등급인 그랜드 품질 5스타를 협력사 중 최초로 인증을 받은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나 수소차 섹터가 점차적으로 시장이 커지면서 가치, 실적도 개선되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커질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던 가격대는 5,000원대였는데 이게 3,600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4,400원대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4,000원대에서 여러분들한테 추가 매수를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아마 평단 정도는 형성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를 못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상태로 쭉 올라올 경우 5,100원에 그냥 절반 물량 회수하세요. 회수하고 다시금 내려오면은 4,000원 이하에서 한 번 더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신다면 이 기업도 여러분들이 또 한 번의 급락 장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견뎌내고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으로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자기 자산 가치만큼 올라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배 정도 수익이 나는 거죠. 그 정도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이번 하락 장세의 평단을 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 자, KEC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EC도 지금 지속적인 상승력, 제가 이제 언급한 이후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언급드렸을 가격대는 물론 1,100원대, 1,140원대 언급을 드렸는데 이때는 조금 더 관망하자. 시장이 하락세가 나와서 하락을 한다면 저 밑에서 한번 잡아보자. 이런 식으로 언급을 드리면서 제가 여기 910원 정도 자리, 220원 정도 자리에서 이제 여기 지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니 이 가격 밑으로는 철저하게 분할 베팅으로 모아가자라고 했는데 이대로 그냥 쭉 올라와 버렸어요. 그죠? 이대로 올라와 버렸고,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어떤 회사입니까? 전력 제어, 전류 증폭력 트랜지스터 직접 회로를 만들고 있는 기업으로서 각종 IT기, 그리고 IT 기기뿐만 아니라 자동차 쪽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반도체 부품을 만들고 있는, 소재를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업을 상당히 많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고, 일단 하락 후 기본적 반등력 1,100원 정도 위치까지 올라왔고, 여기서 돌파가 나오면 1,200원대까지 순식간에 올라갈 텐데, 문제는 이 기업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서 평단을 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일단은 약간 이제 적자기가 존재하는데 2,200억의 순자산 가치를 지닌 기업이고 현재 시가총액이 1,29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와서 KEC가 1,000원대 이하로 떨어져 갖고 다시 또 900원대로 내려가고 800원대 형성된다? 그러면 900원, 800원대 또 열심히 여러분들이 또 모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아 가신다면 추후 시장이 돌아서고 다시금 대세 상승 국면이 돌아왔을 때 이 KEC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배 이상은 상승이 나와서 제가 개인적인 목표 가격은 한 2,000원 정도 보고 있는,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현재 구간에서 바닥 매집을 잘 하고 끌고 가신다면 혹여라도 시장이 안 좋더라도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견디면서 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정화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신규 종목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평가 기업만 언급을 하다가, 물론 이제 이 기업도 저평가예요. 저평가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주가 위치를 보시면 1,157억짜리 회사가 1,037억입니다. 그래서 살짝 저평가죠. 실적도 긍정적인데 제가 이 기업을 왜 갖고 나왔을까요? 일반 분석, 진단, 특수, 실험용 약품, 시약, 그리고 원료 의약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화장품 원료, 그리고 의약품 원료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수출 규제 수혜주로 거론이 되면서 부각을 받고 있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지원을 해준다 하니 이거 대정화금도 정부 수혜주로 부각받으면서 일정 부분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런 기업이 지금 자기 자산 가치보다 낮게 형성돼 있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채도 상당히 낮고 흑자도 상당히 잘 내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다 보니 성장하는 저평가 회사입니다. 그렇고 또 최근에 일본 규제 수혜주로 또 거론이 되고 있다 보니 일석삼조의 위치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저는 이제 극단적 저평가 종목을 많이 좋아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깔려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14,500원 이하로, 그러니까 한 14,000원까지 좀 조정력을 열어두고 모아 가신다면 충분히 단기적인 상승력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이 기업 같은 경우 만약에 반등력이 강력하게 난다면 15,900원 정도 자리는 기본적으로 찍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 라인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손절 라인을 만약에 굳이 잡는다면 13,900원 정도 잡아드리고 이대로 상승력이 나올 경우 15,9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돌파가 되면 되게 크게 갑니다. 그 점만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쇼핑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 이제 좀 저점을 좀 다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이후 7% 정도 상승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롯데쇼핑도 이제 바닥을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오지 않더라도 이제 좀 바닥을 다져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한 번 정도 125,500원에 한번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롯데쇼핑의 위치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이 롯데쇼핑 같은 경우 일단 실적도 상당히 전년 대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일본 수출 규제 여파 때문에 좀 안티들이 많이 생겼죠. 일본 기업이라는 어떤 브랜드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주가가 메가리를 못 추고 있는데, 어쨌든 이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 가치 11조 6,800억짜리가 현재 시가총액이 3조 5,500억으로 이미 극단적 저평가 상태이고, 제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12만 원 정도에서는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한 12만 2천 원 정도 저점을 찍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마트가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롯데쇼핑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서 접근을 하신다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쇼핑 지금 12만 5,500원 정도 자리에서 한 번 정도 추가 매수하시면서 내일 시세를 지켜보시고, 일단은 물려 계신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리스크를 신경 안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12만 5,500원에 추가 매수를 하시되 혹여라도 가격이 이탈된다면 그냥 추가 매수 물량만 12만 4천 원 정도의 손절로 하시고, 12만 4천 원 이탈시키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면은 평단의 절반 회수하시고, 12만 4천 원 이탈하면 추가 매수 물량만 손절하시면서 다시 또 밑에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또 고려하는 그런 전략대로 여러분들이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일단은 짧게는 한 12만 9천 원 정도까지는 짧게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뭐 상승력이 더 나온다면 13만 4,500원 정도 자리까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짧은 뭐 단기 수익을 수익격으로 좀 창출하실 분들도 한번 노려보시고, 현재 가격에 접근하신다면 12만 4,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짧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 물량은 빠르게 회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다시 재접근 물량으로 활용을 해야지 같이 몰려 들어가면 오랜 기간 개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생자 앞에 이제 이거는 이제 매우를 뜻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롯데쇼핑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팀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뭐 대형주랑 이제 중소형주를 좀 골고루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좀 보험 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현 시점에서 시장이 빠르게 반등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경기방어주라고 볼 수 있는 통신주가 약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빠른 반등을 보여주지 않고 조금 정체되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통신주가 주목받을 수 있는 여건은 다시 한번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은 3,228억 원, 전년 동기비 6.9% 감소했습니다. 마케팅 비용이 1분기 대비해서 4%가량 증가를 했고요. 5G 관련된 이제 주파수 비용이 좀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2분기에 처음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조금 부진했는데, 내용적으로만 보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뭐 많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G 개통 이후에 3개월 만에 가입자 53만 명을 확보해서 5G 가입자 1위를 이제 차지를 했고요. 순증 가입자에 비해 이제 해지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반기까지 전국 주요 지역에 그 5G 망을 구축해서 시장 선두자지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7월 말 같은 경우에는 그 e스포츠 중계 부분에서 5G AR 그리고 VR 서비스를 이제 출시를 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5G를 통한 신기술도 다수 선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복합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디어와 이제 커머스 사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미디어 사업 같은 경우 IPTV 그리고 UHD TV 가입자가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기존의 그 미디어 플랫폼이죠. 옥수수와 푹을 통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공개할 것으로 예정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이제 현재 시점에서 빨리 반응하지 못하고 뭐 한 템포 정도 더 밀리게 된다면 방어주로서의 매력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또 최근에 그 주가도 많이 빠지면서 가격적인 매력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 부근에서 가능하다라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2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2만 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그 워닝 머티리얼즈입니다. 지금 기술적으로도 좋아요. 바닥권을 탈피하고 완만하게 저점을 올려 세우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볼 수 있고 긴 시각으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95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정도 감소했어요. 그런데 기존의 이제 컨센서스 자체가 좀 낮았었는데 그 낮은 컨센서스는 만족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죠. 실적 불확실성은 어쨌든 해소가 됐고 워닝 머티리얼즈는 이제 반도체용 특수가스와 일반 산업용 가스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자재료용 특수가스 같은 경우 그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업의 필수 소재라고 볼 수 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꾸준하게 좀 공급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반도체 업황 둔화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좀 양호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지수죠. DXI 지수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면서 반도체 업황 회복 가능성도 부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이제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그 주요 고객군의 감산, 그 하반기 스마트폰형 반도체 공급 증가 이런 것들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 관련주의 투자 심리도 이전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제 현재 일본의 직접적인 규제 품목인 그 브라스를 생산하고 있어서 일본 규제 관련 수혜주로도 분류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일본과의 갈등 장기화가 어쨌든 불가피해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가 본격화될 것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다른 일본 규제 관련주 대비해서 주가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고 그리고 그 실적이 좀 안정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가격 매력도 좀 충분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세는 바닥권에서 이제 막 돌려내고 있어요. 장기 이평선도 돌려냈고 주가도 20일 이평선 위로 올라왔고요. 바닥권에서 점진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4천 원 정도 잡아보고 전략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SKC 코오롱 PI입니다. SKC 코오롱 PI는 그 폴리미드 필름, 줄여서 이제 PI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고요. 이 PI 필름이라는 게 그 열 안정성이 높고 또 기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IT 분야에서 주목하는 소재예요. 특히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로 알려지면서 그 플렉서블 관련주로 분류가 됐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갤럭시 폴드가 출시될 때 주목을 잠깐 받았어요. 물론 갤럭시 폴드에 이제 PI 필름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출시되는 이제 스마트폰, 폴더블 스마트폰에 PI 필름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고 어쨌든 갤럭시 폴드가 아마 다음 달에 또 다시 재출시가 되잖아요. 그때 이제 플렉서블 관련주가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I 필름 같은 경우 꾸준하게 이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SKC 코오롱 PI는 그 삼성과 애플 그리고 중국 기업 이렇게 이제 고객군이 좀 많이 다변화가 되어 있어서 그 매출에 대한 안정성도 이전보다는 많이 확보가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내외 다수의 대형 사모펀드에서 인수 의향서를 받았어요. 이게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다수의 기업이 인수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이제 기업의 가치를 좀 인정받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한 3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9,000원 정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그 코오롱 플라스틱인데요. 코오롱 플라스틱은 이제 그 일본에서 탄수화물 수출 규제 대상 포함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로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뭐 거품이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탄수섬유라는 것은 수소 탱크에 좀 사용이 되고요. 일본 세계 업체가 세계 탄수섬유 생산량의 66%, 그러니까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은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업체인데 탄수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비롯한 이런 개발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로 엮여 있는 모습이에요. 다만 아직 이제 탄소섬유 관련 규제 여부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고 현재 국내 그 수소탱크에 사용되는 고강도 탄소섬유 같은 경우 전량 일본산을 수입하고 있지만 국내 제품으로 상당 부분 대체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성능 제품은 대체가 좀 어렵다라고 보지만 불화수소처럼 당장의 피해로 이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저점 구간에서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정도는 남아있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그 7월 19일에 장대항공과 대량 거래량이 실렸어요.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플러스 이제 20%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시장이나 뭐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급등한 폭을 정확하게 다 돌려냈어요. 그런데 주가가 하락할 때 또 거래량이 많이 실리거나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아직 수급이 크게 빠져나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한 번 정도 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외국인이 지금 바닥권에서 그 매수를 약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어요. 오늘 약보합권에서 버티고 있는데 조만간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조금 더 밀릴 수 있어도 5,100원 정도에서는 충분히 지지받고 재반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모멘텀이 끝난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등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함께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가 이제 5,230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5,800원. 네, 5,800원은 그 장기 이평선이죠. 200일 이평선 있는 가격까지 1차적인 시세가 나왔을 때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5,800원 보겠고요. 손절가는 5,000원 보겠습니다. 웬만해서는 아마 5,000원을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 5,000원 깨면 완전 추세 이탈인데 조금 여유 있게 보자는 측면에서 손절가 5,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목인데요.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마지막 종목은 그 필 옵틱스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이제 종목 설명을 드리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거든요. 지난주에 그 중국의 BOE사의 그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이제 OLED 관련주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공급한 계약 금액이 29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최근 매출의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 개선에 기여를 하겠죠. 그래서 하반기와 내년까지 실적 가능성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OLED 같은 경우에는 그 유기 발광 다이오드를 줄임말입니다. 전기에 자극을 받아서 빛을 내는 물질, 그러니까 정의적으로는 이런데 그 LCD보다 화질이 좋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LCD와 다르게 BLU, 백라이트 유닛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얇은 두께의 구현이 가능해요. 백라이트 유닛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렉서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넓게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이 OLED 디스플레이가 처음에 나왔을 때 진짜 엄청 비쌌어요. 그래서 OLED TV나 이런 거 살 때 거의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호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몇천만 원짜리 TV가 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가격이 많이 하향 안정이 됐어요.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가격이 하향 안정이 됐죠. 그래서 앞으로도 OLED TV 가격이 더 낮아지면서 LCD TV와 가격 격차를 좀 많이 줄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보급화가 좀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글로벌 OLED TV 시장이 연평균 20%대 고성장을 보이고요. 하반기에도 아마 높은 성장을 또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향후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서 그 OLED 패널에 대한 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OLED 장비 수주가 증가할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섀도우 마스크 국산화 추진에 따른 수혜도 기대가 돼요. 이 섀도우 마스크라는 것은 소형 OLED 증착 공정에 필수로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다 수입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 국산화 추진이 좀 본격화가 됐고요. 그러니까 피어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섀도우 마스크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그 국내 업체량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모멘텀으로서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가 8,140원인데요. 금일 종가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9,000원. 이게 이제 무거운 종목은 아니라서 단기에 갈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7,9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했던 종목들 리뷰 한번 해볼 텐데, 박 의원님은 세종공업이었어요. 네. 잘 간 것 같은데? 네, 움직임 좋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양봉이 연달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흐름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일단은 세종공업 이 상태로 조금 더 뭐 추세 흐름 이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지켜보셔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4,400원이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일단 매도 관점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밑에서 다시 한 대략 3,900원 이하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4,400원이 이탈되지 않고 이대로 상승력 나오면 5,500원대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더 홀딩을 하면서 끌고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종공업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에는 어떤 종목을 좀 이어가 볼까요? 오늘 새로 편입한 대정화금입니다. 대정화금. 일단은 언제나 이제 단기 종목은 좀 이슈력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좀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좀 이슈력이 있는 원료 의약품 생산 판매 업체입니다. 아시겠죠? 일본 수출 규제 국산화 정책 기대 수혜감이 있고요. 그리고 순자산 가치 대비 현재 살짝 낮게 형성되어 있는 위치라서, 만약에 이제 이슈력이 부각받고 수급이 좀 몰린다면 강력한 시세 분출도 일정 부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올 경우 단기적으로 15,900원 정도까지 한번 보시고, 이대로 만약에 밀리면은 13,900원 손절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정화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간에 단기 접근 종목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장이 안 좋아서 접근을 못했잖아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SK시코롱 PI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 이제 모멘텀적인 부분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SK코롱 PI는 지금 이제 지분 매각이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단기라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은 모멘텀이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뭐 단기에 이제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지분 매각을 하는데 지금 인수 의사를 여러 곳에서 밝히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애경 말고는 뭐 인수하겠다는 주체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SK시코롱 PI는 그렇지 않아요. 인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 높은 몸값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이제 기업의 가치가 높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복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SK시코롱 PI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각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주가 슈팅이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주가가 이제 고점에 있거나 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게 최고가 대비해서 조정이 한 80%, 조정이 한 절반 가까이 한 40% 정도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격적인 부담도 많이 적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제 20일 이평선 반등 여부가 관건이에요. 지금 주가가 약간 밀리면서 20일 이평선에 조금 걸쳐 있는데 그런 모습인데, 20일 이평선 지지하고 재반등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전략은 종가 공략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3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9,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시코롱 PI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박 의원님은 어떤 종목이 딱 특징적으로 눈에 들어오십니까?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필링크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어떻습니까?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크게 향상되는 종목들이 아주 강력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은 눈에 띄는 게 필링크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31억, 매출액이 463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31억 흑자 전환하면서 전년 대비 2085% 지금 긍정적인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해외 패션 사업이 전체 매출의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IT 부분 실적도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서 이 매출과 영업이익 상승력을 좀 견인하였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자체 개발한 무선 인터넷 솔루션이 이제 이동통신 사업자 3사와 해외 통신 사업자 및 관련 장비 사업자에게 공급이 되면서 이 5G 관련주로도 엮여왔고, 최근에 좀 긍정적인 상승력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제 주가가 많이 좀 죽었습니다. 죽고 이제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나면서 기술적인 반등력이 나온 그런 상황인데, 현재 이 실적으로 인한 긍정적인 이 기술적 반등력은 길게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 지금 주가 파동에 따른 제가 저항점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혹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파동 저항점에 따라서 대응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걸릴 자리가 1,510원짜리입니다. 1,510원짜리. 내일 1,510원짜리를 강력하게 돌파 못하면 여기서 저항점이 되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1,510원짜리가 일단 1차 매도짜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시초가가 갭이 뜨면서 이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해서 밀리지 않고 상승이 나온다면 1,69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510원짜리와 그리고 1,690원 자리를 보시면서 내일 시초가 형성되는 거에 따라서 저항점을 판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필링크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팀장님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들어오시던가요? 네, 오늘 이제 특징주로 그 이마트를 한번 잡아봤는데, 이마트 자체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최근에 이제 그 주가가 좀 부진한 이런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은 이렇게 이제 반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도 결국은 돈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유동자산이 풍부한데 주가가 많이 밀렸고 실적이 조금 부진한 이런 기업군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은 단기적인 투자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네, 이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9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을 했는데 거의 1,000억 정도 가까이 되니까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마트 주가가 진짜 많이 밀렸잖아요. 특히 이번에 또 적자 전환 때문에 더더욱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이거 최고점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 토막이니까 정말 많이 밀렸다고 볼 수 있어요. 대형주 중에 이렇게 많이 밀린 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향후 유통업체의 경쟁 심화로 인한 마진 악화 이런 부분들 다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과도하게 빠진 구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이라는 호재에 주가가 좀 빠르게 반응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기관의 수급도 보시면은 이게 한 7월부터 시작해서 매수가 좀 가팔라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내내 매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관이 한두 달 전부터 매수를 하는 것으로 봐서 좀 장기적으로 저가 매력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렇게 큰 모멘텀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 3분기에 이제 추석 연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마트 가보시면은 이제 추석 선물 관련된 예약이나 이런 것들이 미리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실적 개선이 어느 정도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번 2분기 실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 3분기에 실적이 조금만 개선돼도 주가가 좀 강하게 반등하는 흐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12만 원 위로 주가가 올려 세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확실히 추세 전환이 됩니다. 그게 이제 20일 이평선을 돌려 세우는 가격이니까 12만 원대를 상향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사주 매입이 조금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그 현금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은 좀 주목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마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 지금 계속해서 선별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찾는 게 쉽진 않아 보이고요. 종목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27번님의 KM 종목입니다. 8,000원에 비중 20% 계속 가져가도 될까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어떻게 가져가요, 말아요? KM 같은 경우 지금 너무 높은 가격에 손실권으로 들어가셨는데요. 이 KM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클린룸 소모품, 그리고 방진용품, 그리고 여러 가지 마스크 같은 것을 만들면서 미세먼지 관련 주로도 좀 엮여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현재 주가가 좀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저평가 상태로 좀 내려왔죠. 순자산 가치가 80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 현재가 창이 없어졌네요. 잠깐 띄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 645억입니다. 645억. 순자산 가치는 800억. 그래서 흑자를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가져가도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혹여라도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주가가 내려올 경우 추가 매수해야 될 가격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냐면 4,800원짜리입니다. 혹여라도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또 한 번의 급락을 맞이하여 어쩔 수 없이 KM이 내려오게 된다면 4,800원에 눈 딱 감고 추가 매수하셔서 한 2, 3년 버티시면 충분히 평단 이상 올라가실 겁니다. 그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KM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5분 지나고 있고요. 저희도 동시호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종일 약세를 보이고 있는 양시장입니다. 낙폭이 뭐 1%, 2% 이렇게 지난주, 지지난주처럼 커지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낙폭이 소폭씩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926포인트대까지 조금씩 내려오다 보니 어느새 왔습니다. 15포인트가 넘게 빠지네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보시면 1935부터 1924까지 쭉 밀려 내려옵니다. 그리고 1930포인트 부근까지 반등에는 성공을 하는데 이후에 이렇다 할 뭐 더 이상의 낙폭 줄이기 운동들은 없었고요. 장 후반으로 가면서 3시 이후부터는 다시 힘이 좀 빠지는 모습들이 그래프상으로도 쉽게 포착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큰 이슈로 휘청휘청하기보다는 대외 변수가 지속적으로 뭐 안 좋기 때문에 더 좋아질 만한 호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이나 투심들이 자연스럽게 밀려서 시장이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수급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1,583억 원,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이 240억 원 팔고요. 외국인이 1,549억 원 현재 팔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가운데에서는 연기금이 오늘 구원투수 또 나서네요. 1,119억 원대까지 매수 물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주체들이 모두 팔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만에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는 낙폭을 거의 다 회복을 했고요. 삼성전자도 하락을 1.5% 안팎에서 멈추는 모습들 포착이 됩니다. 뭐 전기 전자 업종은 그나마 좀 괜찮은 상황 오늘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가 1.53% 빠집니다. 13만 원 회복을 하나 싶었는데 다시 13만 원 맞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12만 9천 원대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환율 수혜부터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동안의 어려운 기간은 지났다라고 하지만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는 피해 갈 수가 없고요. 수출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이버만 오늘장에서 올라가는데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된 모습 포착이 됩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 LG화학, 셀트리온, 신한지주, SK텔레콤 지금 뭐 모두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모비스부터 SK텔레콤까지 SK텔레콤이 가장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납니다. 24만 원이 무너졌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1% 안팎의 하락이 현재 나타나면서 시총 상위주들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이 더 많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역시나 뭐 하락 추세인데 낙폭이 코스피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 592.36포인트입니다. 일단 뭐 동시효과에서 589까지 현재 밀리고 있긴 한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보시면 593까지 올라왔던 시장이 쭉 빠져내려오면서 587까지 다시 밀렸고요. 다시금 590선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590 회복 뒤에 더 이상 밀리지는 않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1,495억 원,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고 있고요. 연기금이 지금 장 후반에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종일 팔던 연기금 5억 원이지만 소폭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닥은 낙폭이 더 이상 커지진 않고 있는 상황이고 금융투자 쪽의 매도가 좀 많이 나옵니다. 600억 원 정도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투신이 101억 원 정도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도 팔고요. 시총 상위주들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셀트리온, SQ, CJENM 빠지는데 CJENM 16만 원 또 무너집니다. 헬릭스미스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15만 원 회복을 합니다. 펄어비스도 상승하고요. KMW가 지금 갑작스럽게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5만 5천 원 회복했고요. 시총 5위로 복귀를 하면서 5G 관련주들은 아직 굳건하다라는 부분들을 시장에서 또 반증을 하네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도 오늘 상승 흐름 좋습니다. 지금 메디톡스와 KMW는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사실 오늘 메디톡스가 시총 5위를 회복을 했었는데 KMW가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소폭 근소한 차이로 시총 5위로 올라왔습니다. SK머티리얼즈, 스튜디오 드래곤 빠지는데 SK머티리얼즈도 빠지고 뭐 일본 관련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소재 부품 지금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소폭씩 조정이 나옵니다. 슈젤과 파라다이스는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오늘 시장 마감이 예상됩니다. 네,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은 약세장으로 지금 끝나는 모습이고요. 수급 상황 자체도 개인만 매수를 주로 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좀 여쭤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역시나 일단 조금 더 조정력을 좀 열어두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으로 예. 보여지고 있고요. 내일 좀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중국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어떤 중국 지표냐면 14일이죠. 14일로 넘어가서 보면 중국의 산업 생산과 소매 매출입니다. 이 산업 생산과 소매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항생지수 쭉 빠지겠죠. 항생지수 밀리면 우리 코스피도 덩달아 밀리고 코스닥도 같이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합니다. 일단 이전치는 6.3인데 산업 생산이 근데 예상치가 5.8로 잡혀 있습니다. 예상치에만 부합해도 그렇게 변동성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 실망 매물이 강력하게 출회가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력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항생 지수와 동질화돼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일 중국 산업 생산과 소매 매출 11시 00분에 발표하는 지표 잘 눈여겨보시고, 만약에 내일 장 시작부터 좀 우리나라 지수가 밀리면은 이 산업 생산과 소매 매출이 안 좋게 발표한다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장중에 이제 쭉 아침 9시서부터 밀릴 경우, 만약에 11시까지 밀리고 11시부터 시장이 반등이 나와주면 양호. 근데 반등이 나와주지 않고 11시 이거 산업 생산과 소매 매출 발표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빠지면은 조금 조정력을 길게 열어놓고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때문인지 몰라도 좀 지속적으로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월요일도 마찬가지고 화요일도 마찬가지고 풋옵션력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또 강력하게 풋옵션력이 조금 더 실려 있는 모습입니다. 현물도 개인들만 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장을 조금 더 조정력을 열어두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선물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이 선물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방향성을 캐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매수 주체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평단 형성만 잘하고, 지금 근월물이 아니고 차월물로 거래한다 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충분히 또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물 포지션을 보고 여러분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잡으면 안 되고, 요 파생, 특히 옵션 베팅력을 보고 여러분들이 시장의 방향성, 단기 방향성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이 옵션 베팅력과 이 현물 베팅력을 좀 맞물려서 보셔야지 방향성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합니다. 최근 시장의 반등력이 나오더라도 계속 풋옵션 베팅력이 외국인이 좀 강력하게 잡으면서 현물 매수력으로만 좀 끌어올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반등력 나올 때는 3일 연속 콜옵션 베팅력이 들어오면서 끌어올렸고, 근데 현물 매수력이 강력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물 매수력이 강력하지 않는다는 건 단기적인 반등력 주고 다시금 또 조정력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반등력이 짧게 나온 후에 다시금 또 조정력을 받는 그런 구간이 된 거고, 그리고 내일 중국 지표로 인해서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력이 강하게 나타난다면 조금 더 조정력을 열어두고, 약하게 나타나고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고 완화적인 옵션 베팅 포지션이 나타난다면 우리 지수는 또 단기적인 반등력 또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내일장까지는 좀 출연을 합니다. 수요일날, 그죠? 그래서 수요일날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그래서 수요일날 수급을 보고 또 우리 방향성을 잡아보고, 일단은 내일까지는 조정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리스크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까지는 약세장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어쨌든 그 재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아직은 염두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전저점을 깨고 또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을 했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빠른 반등으로 연결이 되려면은 시장을 급락시켰던 악재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든 한일 갈등이든 국내 기업 실적 부담이든 하나 해결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반등을 보여도 이제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완만한 다중바닥 형태의 반등이 기대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저가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빠르게 조급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장에 충분히 재조정을 보이고 다중바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수가 조정받을 때마다 모아가시는 전략, 그 정도로 보시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주목해서 보실 부분이 역시 뭐 환율인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가 약간 밀리는 듯 했지만 지금 전고점 돌파를 다시 한번 시도하는 모습으로 또 상승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250원대까지 이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더 빠르게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면 지수가 이제 더 반등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율 안정을 반드시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금 가격이에요. 그래서 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가격이 급등했다가 지금 고점 부근에서 안 꺾여요. 계속해서 좀 버티고 있는 흐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보시면은 채권으로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많이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금이라든지 채권 이런 안전자산 쪽으로만 시장에 수급이 쏠려 있기 때문에 주식으로 수급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낙폭과되고 충분히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식시장으로 빠르게 들어올 자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타나도 완만한 정도다. 빠른 매수보다는 조금 관망하시면서 지수가 조정받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그 정도의 전략을 짜시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맞는 전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수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만나봅니다. 코스피 지수는 0.85% 내리면서 1925.83포인트에 또 1900선 초반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은 지금 0.57% 내리긴 했는데 590포인트대는 지켜줬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문제였습니다. 환율 보니까 6원이나 올랐습니다. 1222원 2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되면서 연중 고점 마감이 또 되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바로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617번님의 CJC푸드 오현진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050원에 비중이 20%라고 합니다. 오 팀장님,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CJC푸드는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별로 없어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다지 좋진 못했고 아마 하반기에도 크게 기대할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8월 6일에 이제 급등이 나왔었던 이유는 일본 관련된 이슈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그 일본의 수산물 검사를 강화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국내 수산주가 종합적으로 이제 급등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한국에서 이제 일본에 대한 수산물에 대한 검역 이런 걸 강화한다고 했을 때 국내 동원수산이나 CJC푸드 이런 종목이 수혜를 입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문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테마성으로만 급등했다라고 보니까 당연히 기술적으로만 짧게 대응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매수가를 보면 이제 3,050원이니까 현재 주가보다 약간 밀려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 근데 거래량이 이제 많이 실리면서 추세가 하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버텨보시는데 손절가를 짧게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전략을 드리면은 목표가는 3,1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00원까지만 좀 타이트하게 잡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언급드린 대로 이게 일본 규제 관련된 이슈로 올라갔는데 실제로 한국에서 검역을 강화한다고 해서 CJC푸드에 진짜 수혜가 오냐라는 건 의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테마주 급등락에 휩쓸려서 이제 같이 급등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제 추세를 깨고 내려가면 이전 주가였던 2,000원 초반까지 밀릴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추세가 완전히 안 깨져서 보유는 하지만 가격 전략은 타이트하게 가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홀딩 의견 그리고 목표가는 3,100원 그리고 손절가 2,800원 타이트하게 잡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홀딩을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1258번님께서 혜태 제과식품 17,500원에 비중 4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혜태제가 식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식품주들과 다르게 좀 실적이 좋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차트를 간단하게 한번 보면서 파동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혜태제가 식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지금 상장 시점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500원. 상당히 많이 손실권으로 들어가셨네요. 여기서 추가 손절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차라리 어차피 그냥 중장기적으로 생각하시고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비중이 40%인데 시간을 좀 여유롭게 두시고 자금을 좀 더 확보를 하셔서 어차피 여기서 손절을 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기 때문에 제가 파동을 좀 잡아서 저점을 잡아 드릴 테니까 현재 어차피 자산가치 이하로 내려왔어요. 자산가치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 매수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조금 더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면은 한 3,900원 내지는 3,800원 정도 라인이 저점으로 잡혀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 순자산 가치가 2,800억이죠. 2,800억이고 현재 시가총액이 2,200억이다 보니까 주가가 대략 여기 3,8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순자산 가치, 즉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거의 반토막 정도 수준에 머무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가격 밑으로는 쉽게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 과연 내려올까요? 이제 제가 꼭 이렇게 하락자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기까지 과연 내려올까요? 언제든지 이런 이야기를 매번 물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근데 시장의 하락력이 나오면 내려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극단적 하락력, 즉 시장의 최악의 상황을 다 고려해서 하방 베팅 자리를 이제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만약에 그냥 이대로 쭉 버티시다가 우리 시장이 상승이 못 나오고 계속적으로 밀리면서 같이 동반으로 내려오면 과감하게 겁먹지 마시고 3,800원 내지는 3,900원에 추가 매수하셔서 한 3, 4년 끌고 가신다면 충분히 한 평단 정도에서는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미 손실권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3,900원, 800원에 추가 매수하셔서 3, 4년 버티십시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예. 뭐 사실 그 말씀해 주시기도 쉽지 않아요. 이런 종목들은 그렇죠. 그 손절하라고 한다고 쉽게 하실 수 있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많이 들고요. 5310번님께서 한스바이오메드 25,233원에 비중이 많이 높네요. 70%입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오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이게 이제 기술력은 충분히 갖춘 업체예요. 그래서 성장성도 좋고요. 한스바이오메드는 이제 그 보형물 관련된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한스바이오메드의 이제 대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가슴 성형 보형물인 벨라젤인데 이게 이제 기존의 그 판매 허가를 획득한 이후에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좀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성형률이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렇게 성형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지는 않아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중국 쪽에서도 이제 개인 평균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슴 성형이라든지 이런 그 성형 수순에 대한 그 관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표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스바이오메드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이제 중국 진출 모멘텀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증권사에서도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밀린 것은 이제 뭐 시장 영향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한스바이오메드가 뭐 그렇게까지 시총이 작은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시장이 밀리면은 같이 밀려 내려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주가가 밀렸다고 보고 이게 이제 거래가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3, 4만 주 정도밖에는 안 나왔어요. 2만 1,000원 정도인데. 그래서 시장이 평소에는 그렇게 엄청 주목하는 종목은 아닌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면은 기대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진출이 아마 하반기부터는 조금 그 본격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동사의 제품 같은 경우가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가슴 보형물 부분에 있어서는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 시장에서도 좋은 성과 낼 것으로 보이니까 지금은 뭐 비중도 높고 매수가도 좀 높으셔서 좀 장기 투자 관점으로 끌고 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시장이 뭐 계속해서 하락하는 국면이라면 어쩔 수 없이 매도 의견을 드리겠지만 바닥은 확인하는 중이다 정도는 생각되니까 이 종목 역시도 시장이 회복되는 시기에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가 높고 비중 높지만 뭐 추가 매수하기도 좀 어렵고 그냥 고유 물량 홀딩이에요. 대신 기간은 좀 걸릴 거예요. 최소한 2,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는 보시는 게 맞겠고 목표가는 25,000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25,233원, 네, 평단가 추가 매수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정도, 네, 25,000원 위로 가려면은 저항대 돌파가 나와야 돼서 25,000원까지 보는 게 좋고요. 손절가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18,000원 아주 여유 있게 드릴게요. 안 깰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냥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25,000원까지 노려보자. 시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걸릴 수 있으니까 좀 긴 호흡으로 보자. 다만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괜찮은 종목이에요. 성장성 있고 실적 잘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긴 시각으로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종목만 좀 간략하게 가도 될 것 같아요. 2283번님께서 인바디 25,000원에 비중 40%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인바디는? 네, 최성분 분석기로 일단은 유명한 기업이죠. 그래서 시장을 상당히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도 좋고요.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무구조도 상당히 좋고 성장성도 좋고 다 좋은데 현금성 자산이 좀 적어요. 적고
거기에 주가가 이미 자산 가치 대비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3,400억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과 같은 위치에서는 철저하게 기술적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파동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파동적으로 이야기해드리면 이 기준선 자리 있죠. 23,900원짜리가 손절 라인입니다. 23,900원 라인, 손절 라인. 그리고 이탈되지 않고 이대로 만약에 내일부터 반등력이 나타난다면 짧게 수익 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26,500원짜리 짧은 수익으로 일단 빠져나왔다가 또 재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바디는 짧게 좀 이동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긴 시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